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죠. 북쪽에는 허행. 그게 이제 주작의 1인자가 되면서 주작을 원나라에서 통치 이념으로 완전히 만들어졌고, 오징은 남쪽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송나라의 그 좀 유존이 있는 거죠. 북쪽은 원나라가 완전 지배했으니까 남쪽은 이제 약간 그 반항적이 있는데, 오징은 또 육산산, 육구연의 어떤 학문을 그대로 희막이죠.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뭐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은 불안하게 내부에서 어떤 사상이 계속 정반함을 이루었다는 거, 서로 간에 계속 견제하고 어떤 특정한 한쪽의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뭐 주자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주자 일색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육상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주자와 항상 맞짱을 강대에 떴던 그 학문이 계속 맥맥을 유지해 오면서 주작의 어떤 일방적인 것을 견제하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다양성을, 육아의 어떤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줬던 거고, 그게 나중에 육산산의 그 오징이 나중에는 왕수인으로 명나라 말기에 중기 이후에 그 양명을 하는 그런 학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은 육아의 본류지만 그 본류 속에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발전해 왔는데, 참 조선은 한 주자 일색으로 간 것이 엄청난 나라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일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사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선 유학의 가장 명점은 특정한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려고 했던, 그게 학문이 깊었으면서도 결국은 그러다 보면 꼬들꼬들 말라가 고목이 돼버린 거죠. 계속 경쟁하면서 뭐 그 왕수인의 그 양명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하고 이랬으면 생기 있는 유학이 됐을 건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작적인 의력적인 것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주사도 또 의료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후대는 전부 의료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만 생각해봤습니다. 술 한잔 뭉 김에. 지금까지 권 교수님의 말씀이셨고 여담입니다.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석자 교수님입니다. 석자 교수님. 석자 교수. 좋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도 빈말을 해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양효는 다결, 길이 많고 길함이 많고, 음효는 흉이 많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본 컨셉이 양과 음일 때 이왕이면 양이 더 좋고 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나 또한 소처지 지위, 처에 있는 지위, 위치가 여하 어떠한지를 간타 보아야 된다. 여기서 타는 저거예요. 저것이 해석 안 해도 돼. 타는 소처지, 처에 있는 그 사람이 처에 있는 위치, 때와 장소가 어떠한지를 보아야 된다. 역 가운데 대체적으로 대개는 이제 큰 줄거리 뭐 이런 얘기죠. 대체적으로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지만 가끔가다 간혹 또한 양이 흉하고 음이 길한 거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이제 자문자한테 물어본 거야. 어떠한 연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바가 있고 부당히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으니, 만약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불당히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 비록 양이라도 또한 흉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지만 무조건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양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음이 어떤 위치에 되다 길과 흉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권사님 없으세요?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만 두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봐도 돼요. 사장님이 있다. 사장님이 회사에서는 회사를 대표하고 지휘를 해야 돼. 그지? 근데 집에 와서는 어때? 그냥 자상한 아빠일 뿐이야. 그지? 거기서 사장 노릇 하듯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또 사장이라 하더라도 동창회에 갔어. 그러면 동창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우선. 또 스승님 오신 날에 스승님 뵈러 갔다. 그러면 제자일 뿐이야. 거기서 사장은 아니지. 거기서 사장 행사면 흉한 거지. 그지? 안 맞는 거지. 뭐 예를 근데, 들면 근데 이런 비유가 적당한가요? 그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비유라기보다도 주역 자체가 전체도 양은 그 길한 걸로 나와. 왜냐면 밝고 군자, 밝음이 양을 의미하고 소인이나 어두운 거를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는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다 그러냐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는 깜깜해야 또 잘 자야지. 자는데 훤하면 잠도 잘 못 자잖아. 네. 유영규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또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양효는 길이 많고 음효는 음효는 흉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죠. 많다. 뭐 상대적으로 적다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거 아직 이 부분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주역 원계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건 후대의 그 회인대였던 거고 표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 중간에 끊어진 게 음이고 굳이 앉아 후대에 표시를 하면 그걸 음이라고 칭하고 짝대기 한 개만 있는 것 그래 남자의 어떤 성기와 같은 걸 이제 음이라고 이제 칭한 건데 이후에 음과 양의 어떤 특성이 가미되면서 해석이 된 거다 보니까 양은 더구나 육아에서는 양을 중시하죠. 음을 좀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과연 양효는 길이 많고 음효가 흉이 많은지는 저 며칠 전에 우리 저 누구죠 저 조남경 선생님이 효의에 따라 이치에 따라서 그 흉이 많고 적은 걸 잘 정리를 했는데 그걸 또 한번 다시 정리를 그것도 같이 해보면 이게 어떤 근거 있는 이야기 사실은 분명한 거는 역경에서는 음과 양이라는 구분은 따로 없었거든요. 다만 역전에서 특히 단전에서 음양이라기보다는 강유라 그러죠. 강과 유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그 후대는 그걸 음과 양으로 대치를 시켜 나간 건데 그러면서 양이라는 건 유가 쪽에서는 좋은 것이고 음은 나쁜 것이다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에는 기람이 많고 이렇게 해석돼 들어가는 그런 연쇄 반응을 보이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과연 양효가 음이 그 길이 많고 음효가 적은지는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유가적 해석, 역전의 영향을 받는 해석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또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통과할까요? 네, 넘어가시죠. 예, 예. 자, 통과. 자, 다음. 역 가운데 역에서는 곧 정하면
길하다. 고듬은 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듬은 길하다라고 되었으나 일찍이 부정길, 곧지 않은데 길한 건 있지 않았다. 즉 고듬은 길하고 부정, 곧지 않은데도 길하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곧지 않으면은 흉한 거지. 어쨌든 좋지 않은 거야. 또 모두 이정, 고듬은 이롭다. 고듬이 이롭다. 정함이 이롭다라고는 있으나 일찍이 이 부정, 곧지 않은데 이롭다고 하는 거는 일찍이 말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정길과 이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만약에 점을 쳐서 건꾀를 얻을 것 같으면은 본래 대형, 크게 형도 원형 이정이라고 하거든. 원형하고 이정하다. 주자는 그 주역을 점서로 봤기 때문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정자는 원, 형, 이정, 사덕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달라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내 거 비디오가 내 얼굴 안 나오죠? 네, 얼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안 돼서 칠판 보고 설명이 안 되네.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건괴에서 그 원, 형, 이정이 나오는데 정자는 원 따로, 형 따로, 이 따로, 정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주자는 그 점서로 바뀐다. 원형, 원이 크다라든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원형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원형을. 그래서 건괴에서 크게 형통한 것이 되나 그 아래에 이정이 또 나와. 원형 이정하니까 이정, 고듬이 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정하면 이롭고 부정하면은 불리하니 이롭지 않으니 지극한 이치에 권여는요 저울건자에 수레여자거든요.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권도라고도 합니다. 그 저울은 옛날 수평저울,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잡잖아요. 그 대법원에 가면은 무슨 그 여신이 이렇게 저울 하나 들고 있잖아. 뭐 무슨 신인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울건자는 균형을 잡는 것으로서 그 권도, 그러니까 그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때에 맞춰서 하는 거 권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는 수레자인데요. 그 수레 타고 하듯이 제대로 수레나 기울어지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권여라고 해서 저울과 수레를 말하는데 모든 사물의 시초, 그러니까 모든 거의 균형과 시초를 말합니다. 지극한 이치에 균형 잡힌 거를 말합니다. 지리지 권여라고 합니다. 권여는 저울과 수레인데 지극한 이치가 균형을 잡은 상태. 이것과 성인의 지극한 가르침이 지극한 가르침이 그 사이에 우는 붙어 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 대체적으로 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은 한데 앞에 생각된 거죠. 역에 설명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역은 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베풀어진 것이고 소인과 도적대에 절취 모르게 살짝 취하여서 쓰는 것과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소인배나 도적대가 주역 갖고 운운해서 할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 오늘 은행털이 잘 될까 하다가 점을 천다 이런 거는 아니다. 횡거, 장행거를 말합니다. 횡거라고 하는 사람, 장행거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를 위한 꾀가 되는 것이고
소인을 위한 꾀는 아니다라고 했으니 크코라. 매우 좋은 말이다. 요 말은 많이 쓰는 겁니다. 역은 위 군자모요 불이 소인모라. 이 얘기는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이게 예전에 그 뭐야 도울 선생님 말 들으면 정의 원형이 정해서 정의 점친다는 뜻이다라고 한번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원형이 정해서 정의 정자가 점친다는 뜻이다. 원형 이정에 점을 친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닌가요?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가요? 제가 좀 아, 그 기억을 따르게 하고 있나?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원행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정하다 꼭 꼬들 정자를 우리가 이제 꼬들 정자라고 그걸 발을 정자로 해석하는 거는 지수삭계에 아마 단전 넣을 거예요. 꼬들 정자라면 정은 정야야 발을 정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꼬들 정자를 발을 정자로 올바르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설문해자에는 그 꼬들 정자가 공문 점쳐서 묻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자를 조금 더 이제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그 정자는 고들 정자, 발을 정자가 아니고 점칠점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하나의 이론이 상당히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이전에 논문에도 그 말을 썼습니다만 부정하다는 말은 없거든요. 정하지 아니함. 그건 뭐냐면 정하지 않은데 길하다는 말이 도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정하지 않은데 나쁜데 길하다라는 거는 이 소인배의 학문이지 대인배의 학문에서 맞지 않는 건데 그러면 정한데도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문장에 어떤 데는 보면 그래서 그 정을 점친다라고 봐야 된다. 점을 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그 도올 선생이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죠. 자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아직도 그걸 고들 정자로 그 고들 정자를 점치다라는 뜻으로 보질 않고 본다는 데서 자기 처음에 막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고들 정자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뭐 하도 그에 대해 반론을 많이 하니까 알았다고만 니들 그렇게 해석하고 난 내대로 해석할란다라고 하면서 응대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많은 그 출탁문이나 ES는 고들 정자가 아니고 그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그 점칠점자다. 점칠정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요즘은 뭐 대세죠. 그래서 이걸 의리역적으로 해가지고 고들 정자로 해석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학설이 그렇다면 새로운 쪽은 상당히 많이 이제 고들 정자가 아니라 점칠 정자로 본다라는 것이 극소수 학설이었다 많이 조금씩 인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도월 선생님도 그 과정에서 주장하신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자는 점칠점자다. 그래야 해석이 더 원활하지 않는가. 그래야 정합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바로 앞에 논문에 그걸 그렇게 아주 장하게 제가 나름대로 써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권 선생님 참 논문에 참 많이 쓰셨어. 논문을 벌써 지금 그런데 이걸 부정한 길하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을 나는 이 주자성이 했는지도 모르고 내 논문에 써놨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주자 말을 인용한 꼴이 된 거예요. 없거든요. 부정한 건 길하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점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논쟁을 한 건데 보니까 추자가 이 이야기를 오래라는 걸 보고 내가 꼭 추자를 뺏겨서 꼴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추자 대단하신 분이네. 부정한 기란게 없어. 부정하다는 기란게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이게 진짜 한 번은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정을 점친다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고들 정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주요 해석이 완전히 틀려 버리니까 본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건데 뭐 일단은 지수사계의 단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이게 받을 정자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큰 흐름이었다는 건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때 말했잖아요. 이 군자의 학문이 소인제의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학문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인류 문명이고 사회의 어떤 도덕 규범,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가. 왜 인간은 무한한 탐욕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면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두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한 흔적들이 결국은 그게 철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들 정자로 해석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는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배척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얼굴이 안 놉니다. 할 이야기는 원장님 얼굴이 안 놉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자, 다음. 주역 가운데 역 가운데 이 리라고 하는 글자나 이로 이자 이라고 하는 글자는 대부분 점자를 위해 점치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른 것이니 만들어진 것이니 이섭대천이란 말이야.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대천은 큰 냇물이니까 우리나라의 냇물하고 달라. 중국에서 냇물은 되게 커. 우리나라의 한강, 금강보다 더 훨씬 커. 그래서 이섭대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이런 거는 진짜로 행주,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롭다는 걸 말한 것이고 이유유왕이라는 문장이 나와.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계행은 열어서 행하는 거 처음 행하는 거야. 처음 내가 개척해서 행하는 것에 이롭다. 그게 바로 이유유왕이라는 뜻이다. 또 이용제사라는 가는 말이 나와. 제사를 하면 이롭다라는 거. 이용 그 향사 그 제사를 지내면 이롭다. 향사는 이제 이것도 제사야. 그 제사를 지내 이롭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곧 이거는 복제길 제사를 지내는 거를 점을 쳤을 때 기란 거를 말하다. 즉 내가 제사를 지낼까 말까 점을 쳤을 때 이용제사나 이용향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좋은 거다. 기란 것이다. 또 전획사모라는 말이다. 이때 전자는 우리가 밭전자잖아. 이때는 사냥한다 했잖아. 사냥전자. 사냥한다. 그래서 사냥했을 때 3마리의 여우를 잡는다. 획은 획득한다니까 생포한다는 얘기죠. 사냥 가서 3마리의 여우는 뭘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당연히 그 나쁜 거를 말한 거겠지. 여우니까. 어쨌든 3마리의 여우를 잡는다라는 거. 또 전획 상품.
어떤 밭전자가 아니라 어떤 산행전자야. 사냥을 가서 세 가지 물건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와. 요런 거는 다 복전, 사냥할 거를 점을 쳤을 때 길한 거를 말한 것이고, 요때의 전도 사냥전자야. 공용 향후 천자라는 말이 나와. 임금이 천자에게 제사를, 이 향은 이제 이게 제약을 올리니까 이게 뭐랄까 아련에서 뭘 올린다란 말이래. 이때는 공이 천자에게 향례를 올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근은 조에서 아련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제후가 황제한테 가서 아련한다고 하죠. 조회한다. 우리 아침 조회한다는 게 아련할 조, 이 조자를 써. 그래서 그것을 점을 쳤을 때 기라는 거를 말한 거예요. 즉 공용향후 천자라고 하는 거는 제후가 점을 쳤을 때 천자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점괘인 거고, 이 건우라고 하는 게 나와. 건우는 제후를 세우는 거야. 황제가 제후들을 세워서 변방을 지키게 만들어. 그래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입군, 임금 이제 제후를 세우는 거, 입군. 그러니까 천자가 임금 임명하는 거야. 임금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점을 쳤을 때 길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용위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 또 의지하여서 천국, 나라를 옮기는 거야. 나라를 수도로 옮겨버리는 거야. 의지하여서 천국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거는, 이거는 천국, 나라를 옮기는 것이 점을 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점을 쳤을 때 길한 거를 말한 것이고, 이용, 침벌, 침략해서 정벌하는 거야. 예. 사실 여기서 침은 단순한 침이고 벌은 정벌. 내가 옳고 너는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혼내주러 가는 거를 벌이라고 그래. 칠벌자. 이 차이가 좀 있어. 어쨌든 침벌이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거는 침벌, 즉 침략하고 정벌하는 것이 길한 건지 아닌지를 점을 치는 건 같은 유인 거다. 그러니까 즉 요런 유형에 다 쓴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잡음이 들리네. 자, 이 부분, 이건 뭐 그냥 다들 해석이니까 뭐 여기서 또 혹시 하실 말씀. 요거 이제 주역 64기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건우라든지 이용제사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유유학 이런 말들. 이섭대천은 많이 나와. 이섭대천이 그래서 이천 이걸로 만든 거잖아. 이천이 이걸로잖아. 이섭대천의 이천. 그렇습니까, 이거? 그래서 거기 음. 니네 집 가다 보면 이섭대천로가 있대. 아, 길 이름도 이섭대천 노대. 어, 그래서 네가 주역 공부하는 거잖아. 이섭대천에서.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요 이섭대천에서 이와 천을 따서 이천을 만든 거야. 에, 진짜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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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천이 성립된 그 도시 이름이 이섭대천에서 음, 나온 말이야. 에, 누가 왕건인가 누가 거기 정벌하다 가다가 점을 쳐 음, 진짜로. 그랬을 때 음, 그 냇물을 건너서 이루어서 전쟁 이기거든. 그래서 이천이라고 한 거야 그때부터. 아, 저도 처음 몰랐네요. 어, 이은규 교수님 네, 많이 지몽원에 오잖아. 네. 그런 데를 좀 이렇게 항토살을 좀 알고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해줘야 좀 있어 보이잖아. 내가 이섭대천에 여기 사는 거야.
그거 하나만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으니까 이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체 하려면. 이 왜 그 얘기도 해야지. 나 요새 주역 공부해야지. 어. 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어, 만약에 이천 대첩의 이섭 대천에서 따왔다면 아마 그 천은 여주에 있는 남한강이 아니었을까. 음. 큰 강이었으니까. 거기서 네, 큰 강이 그거밖에 없잖아. 예, 네, 그러니까 남한강이죠. 거기에 뭐. 예, 남한강이죠. 큰 대천은 그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 지몽은 원장님께서 잘 항토사를 좀 해가지고 네, 한마디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지몽원이 헌주잖아, 헌주. 네. 헌주, 좋네 헌주. 아유, 그거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갑자기 돌아가셨네. 예? 그때 스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예,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연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돌아가셨어? 지금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직 한창인데 됐네. 예, 예. 당뇨가 심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빙의해 가셨나 봐요. 아무도 어떻게 돌아가신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 스님들이 그 조그만 암자에 계셨던 분이냐? 뭐, 제가 자신은 잘 몰라요. 스님의 저건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예전에 왜 그 불교의, 그러니까 이분이 특징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요. 음, 그래서 그 관광 통역사라는 게 있대요. 음, 예전에도. 그게 뭐 대학 졸업해도 따기 어려운 거라는데, 이분은 검정고시해 가지고 독학했는데 그걸 처음에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그 대단하네. 예,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또한 그다음에 고서를 또 잘 읽으세요. 이게 영어하고 고서가 또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한자 한문을 엄청 잘 보시면서 그 그러니까 뭐 서예도 능했고 음, 글자에도 능하셨고 음, 그다음에 뭐냐 이 그림을 보는 예술품을 보는 또 눈이 굉장히 탁월하셔 가지고 어, 낙산사 재건할 때 재건 총책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그런 쪽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뭐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홀로 그냥 나와서 초당은 개인 집이죠 그냥. 개인 집에다 음. 초당암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서 그냥 계셨었는데 예. 일반 그냥 뭐야 하여튼 절에서는 나와 계신 거죠. 그냥 나와 계시다가 근데 어쨌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때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스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래. 두렵다고 하는 게 되게 암자나 조그만 사찰 조그만 혼자 있는 데가 많거든. 아니면 처살이 있거나 네네. 이러다가 그냥 요즘 말로 고독사 하는 근데 수가 많대.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스님들이 아, 그러니까 사실은 주지라든지 절에 있잖아요. 이게 음. 다 임기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공찰했을 때. 예. 아, 근데 인제 그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찰에 있으면 먹고 사는데 인제 좀 뭐랄까 운신의 폭이 있는데 그게 주지가 아니되면 그것도 뭐 일종의 다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 주류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 삶이 막막해지는 거래요. 그래요, 맞아. 예. 먹고 살 여기도 안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인제 몸이 나이 들고 병들으면 음, 의탁할 곳이 없어지면서 음, 굉장히 빈곤하면서 참 처참한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되게 지금 불교 종교가 뭐 다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불교도 다 썩어 가지고 음, 썩을 대로 썩어서 다 계급화되고 막 이래 가지고 예. 총무원하고 어떻게 연줄되는 사람이 장땡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종교가 다 뭐 모든 종교가 다 썩었지만 다 불교도 다 마찬가지로 썩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스님들이 되게 적은데 상대적으로 음, 종교인으로 보면 스님이 되게 적은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거 참.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와서 이제 보직 끝나면 무보직 때 보면 이제 의탁을 어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네. 옛날에 제가 그 오리지널 보험할 때 그래서 스님들한테 보험을 잘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노 보장 어떻게 할 거냐 말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연금도 하고 또 돌아가시면은 자기 이 상자한테 절이라도 하나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사망보험 들으신 분도 다 이제 있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여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직 끝나고 무보직 그래도 이제 잘 인덕을 베풀어 놨으면 그나마 절에 이제 기거하셨던 것에 더부사로 이제 계시는 거고 똑같이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러니까 노후도 잘 할 것이라지만 가톨릭도 신부님이 보직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맞지 않아 갖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노후 대책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그분들도 스님들처럼 집이 없잖아요.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가족도 개인 재산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그 은퇴하신 신부님들을 따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 양룸 비슷하게 아파트 같은 거 해가지고 몇 채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생활하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요. 또 그 기근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뭘 갖고 그나마 조금 은퇴한 직후에 신부님들 뭘 하느냐면 후배 신부님들한테 얹혀가지고 신부님들 이제 자기 새벽에 미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땜방 미사로 스페어로 이제 계시다가 선배님이 우리 성당에 계시다가 제가 미사 못 보면 스페어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 이제 새벽에 제일 흐름든 게 이제 새벽 미사를 해야 되니까 5시 반 6시에 이제 그런 노인 분들은 좀 잠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 미사 그런 게 해주면서 이제 그도 더부살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출가하신 분들 일단 적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 없는 그 성직자분들의 다 지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카톨릭 그래도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련히 그걸 해줄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한국 가톨릭도 보면 큰 성당 짓는 데는 정신이 없는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신 신부님들이 무보직이 됐을 때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눈을 돌리는데 아직도 시급한 문제가 됐는데도 그 적절한 해결책이 없고 개별적으로 자기 후배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더부살이 비슷하게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 모든 성직자들이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카톨릭은 안 그런 줄 알았죠. 그래 가톨릭은 좀 일원화돼 있어가지고 잘할 줄 알았죠. 은퇴되시고 나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면 늙고 병들었을 때가 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 오미, 오복 그러는데 오복 중에 하나가 끝에 가면요 잘 죽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잘 죽느냐. 난 아까 그 스님도 열반 잘하신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뭐 안타깝죠. 우리 입장에 안타깝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실 거 다 한 것 같고 막 열반하신 걸로 우리는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고독사, 아우 불쌍하다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해보겠다고 좀 발심을 좀 많이 하시던 차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좀 조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건 그러네요. 뭔가 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됐으면 그거는 오복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잘 죽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좀 그렇더라고요. 예. 되게 이제 늙음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이 스님 중에 그걸 염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빨리 육신의 해탈을 해서 다음 생에 공부하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대.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불교에서 윤회는 그게 다 꽝이더라고요, 다. 그 거짓말이다. 왜? 그러면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윤회를 끊자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윤회 그게 자기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부정이지. 불교가 이게 그 원래 불교에서 윤회설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인도에 이제 전 인도의 그 브라만 신앙이 이제 넘어와서 윤회가 되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불교에는 윤회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것도 되게 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것들이. 예. 참 모를 일이에요. 참. 왜냐면 근데 불교하면 윤회인데 사실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대표 주자가 잘못 설정돼 있는 거죠. 그렇게 윤회가 살아생전에는 죽었을 때는 윤회고 사후에 살아생전이 인연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해 가지고 내가 과를 했으면 그 과에 대한 그에 대한 걸 받는 거고 인간보잖아요, 그죠? 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생전에는 인연론이고 죽으면 윤회론이고. 그러니까 사실 불교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브라만의 그 인도의 원래 윤회론을 벗어나려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얘기를 이제 종교 얘기하면 또 커지니까. 근데 하여튼 그 불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 시절을 가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나중에 종교화한 거죠. 종교화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야 사람들이 더 많이 믿는다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근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네. 그래. 퇴근해야 되네. 일단 뭐 이 네.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또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또 있나요? 아니, 수업 많은데 뭐 할 이야기는 천천히 하지 뭐. 선생님 어디까지 쉬셨어요? 많이 쉬셨어요? 아니, 그 사이는 저를 보냈어. 지금 막 바빠가지고 어제도 11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요즘 계속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도 일이 많은 게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 많은 거는 고맙게 생각하죠. 네, 맞아요. 이걸 그런데 공부할 시간을 못 빼니까 아니 뭐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건데요, 뭐. 아니 지금 약속된 날짜가 20일이잖아. 그걸 내가 괜히 내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아유 그 고마 각자 알아서 그 다음 논문은 각자들 쓰시고 난 내년 할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괜히 우리 유영기 교수가 내 걸 갖고 근거를 다음에 어떤 근거로 마련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덥석 무는 바람에 또 내가 덥석 무는 내 잘못이에요. 하여튼 이 교수는 그거 찾았어? 지금 제가 컴퓨터하고 이걸 다 지금 다시 또 리저기하게 하는 바람에 하여튼 제가 내일 다시 확인해 볼 겁니다.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방도 그렇고 지금 막 다 뒤집어 엎는 중이라서 그래.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참,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 두 분은 다 해주셨는데 다른 분께 보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 뭐. 네네네. 아니 어디서만 갔겠어. 그거는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그래. 봅니다. 아유, 고생이 많네. 원 네네. 찾으면 우리 거는 다시 들을 수 있어. 우리 각자 거 네.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니 다른 분이 안 하셨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고 좀 해주시고. 네네네. 그래, 그러면 오늘 이 네네.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종료할게요. 네, 네네네. see you.